야, 김미나. 입 닥쳐. 조용히 해. 중사 박선영이 김미나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군용 테이프가 공포에 질린 김미나의 입을 억지로 틀어막았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끈적이는 테이프가 살갗을 파고들자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김미나의 두 눈에서는 말 못할 분노와 굴욕감이 끌어올랐다. 손목도 꽁꽁 묶였다. 박선영은 김미나를 바닥에 무릎 꿇리고는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내깎게 감히 상관한테 대들어 네 아버지 같은 쓰레기나 따르는 주제에. 박선영의 잔혹한 비웃음이 어두운 창고에 울려 퍼졌다. 김미나는 그 비웃음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공포와 스트레스가 온몸을 짓눌렀다. 창백해지던 김미나의 얼굴은 인내의식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밖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하나가 아닌 세 대의 거대한 헬기 엔진 소음이었다. 그 소음은 마치 하늘에서 정의의 심판이 내려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내 딸의 입을 막은 놈이 누구냐? 이 부대의 기강이 이 정도였나? 육군 중장 서태진 장군, 해군 중장 한동욱 장군, 그리고 공군 소장 강민혁 장군까지 세 장군이 동시에 부대원들을 향해 서릿발 같은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들의 등 뒤에는 무수한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3년 전이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김미나는 중학생이었고 아버지는 육군 대령 김태호였다. 김태호 대령은 부패한 군 내부에서도 몇 안 되는 강직한 군인이었고 그 때문에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다. 어느 날 김태호 대령은 비밀리에 진행 중이던 대규모 무기 사업의 비리 증거를 포착했다. 그 사업의 배후에는 육군 이준호 장군과 그가 연주를 대고 있는 재벌 기업 태경그룹이 있었다. 이준호는 출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심가였다. 김태호 대령은 증거를 확보하고 이준호 장군을 찾아갔다. 그는 이준호 장군이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존경하던 선배였기 때문에 자수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 장군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군인의 명예를 팔아 사익을 챙기는 건. 하지만 그의 진심은 비웃음으로 돌아왔다. 김태호, 네가 뭘 안다고? 나대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다들 이렇게 살아. 너만 깨끗한 척하지 마. 이준호는 김태호의 보고서를 빼앗고 오히려 그를 뇌물수수 혐의로 엮기 시작했다. 진우성 상사 김태호의 가장 믿었던 동료마저 배신했다. 언론에는 청렴한 군인의 가면을 쓴 김태호 대령이 사실은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기사가 대서특필되었다. 증거들은 모두 조작되었고 증인들은 매수되었다. 김태호는 하루아침에 군복을 더럽힌 파렴치한으로 낙인 찍혔다. 그날 밤 김태호는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그의 손에는 깨끗한 군인의 삶을 살고 싶었던 마지막 외침이 담긴 유서가 쥐어 있었다. 그가 추락하는 모습을 본 것은 바로 그의 딸 김미나였다. 집으로 돌아오던 김미나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내민 손을 보았다. 아버지가 추락한 자리에는 핏빛 얼룩이 선명했다. 김미나는 그 얼룩 위에서 흐느껴 울었다. 세상은 침묵했고 누구도 그녀의 아버지 편에 서주지 않았다. 김태호 대령의 죽음은 단순한 한 군인의 자살로 처리되었다. 그 후 김미나와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살던 집에서도 쫓겨났고 사람들은 그들을 손가락질했다. 저런 집안 자식이랑은 상종하지 마. 자살한 군인 딸이래. 김미나는 가족의 명예와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들을 향한 증오로 가득 찼다. 김미나의 어머니는 이 모든 배후에 이준호 장군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힘없는 민간인이었고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잃고 방황하는 딸을 보며 어떻게든 이 비극을 끝내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준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김미나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를 영원히 입 다물게 할 방법을 찾았다. 그것은 바로 그녀를 군대에 보내는 것이었다. 육군 부사관 학교에 강제로 입영 통지서를 보내게 했다. 김미나는 거부할 수 없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그녀는 그들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그것은 그녀의 생존과 복수를 위한 첫걸음이었다. 지옥 같은 부사관 학교 그곳에서 김미나는 살아남고 강해져야 했다. 그녀의 입대 소식을 들은 이준호 장군은
자신의 충복인 중사 박선영에게 비밀리에 지시를 내렸다. 김태호의 딸이 들어온다. 네가 알아서 처리해.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완벽하게. 이준호는 김미나를 굴복시키고 그녀의 자존감을 짓밟아버리길 원했다. 아버지의 장례식은 쓸쓸했다. 오직 몇몇 친척과 진실을 아는 소수의 지인들만이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한때 육군 대령의 가족이었던 김미나와 그녀의 어머니는 이제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수군거렸고 그 수군거림은 비수처럼 날카롭게 박혔다. 저 여자 김태호 대령 부인 아니야.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더니 결국 남편까지 죽게 만들었네. 저 딸은 앞으로 어쩌려고. 아버지가 자살한 집안 자식인데 누가 받아주겠어.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과 냉혹한 말들이 김미나의 귀를 맴돌았다. 장례식이 끝나고 불과 며칠 뒤 그들은 살던 아파트에서도 쫓겨났다. 압류 딱지가 붙은 문을 보며 어머니는 주저앉아 흐느꼈다. 그 집은 아버지의 명예와 희생으로 얻은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김미나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서와 그가 생전에 남긴 군복을 끌어안고 어두운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유서에는 결백하다라는 짧은 외침과 함께 어머니와 미나를 부탁한다는 애절한 부탁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부탁을 들어줄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날 이후 김미나는 웃음을 잃었다. 그녀의 슬픔은 점차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다. 세상은 그녀의 아버지를 버렸고 그녀의 가족을 외면했다. 정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이준호 장군을 반드시 파멸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번뜩였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새로운 무기를 찾아야 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단순한 권력이 아니었다. 조작된 정보와 증거, 그리고 진실을 감추는 은밀한 시스템이었다. 그녀는 그 시스템을 부수기로 결심했다. 어릴 적부터 컴퓨터를 좋아했던 김미나는 그 길에서 새로운 재능을 발견했다. 그녀는 독학으로 해킹 기술을 익히기 시작했다. 인터넷 깊숙한 곳에 다크웹을 뒤지고 해커들의 모임에 몰래 잠입하며 그녀는 누구도 모르는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해체되고 재조립되었다. 이준호 장군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 진우성 상사의 과거, 행적, 그리고 태경그룹의 비리 파일까지.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그들의 추악한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힘이 없었다. 그녀가 찾아낸 증거들은 공론화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무너뜨릴 힘을 키워야 했다. 그러던 중 그녀에게 입대 통지서가 날아왔다. 이준호 장군의 손길이 닿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김미나는 그것이 이준호 장군의 함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을 감시하고 굴복시키려는 잔인한 계획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심장부에서 그들의 감시를 뚫고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을 무너뜨릴 기회를 잡아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수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라는 불길에 휩싸인 차가운 군인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이준호 장군, 박선영 중사, 그리고 배신자 진우성까지. 그녀의 머릿속에는 복수의 대상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졌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군복을 품에 안고 밤새 울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입대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의 내면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증오와 복수심만이 가득 차 있었다. 이준호 장군은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김미나가 부사관학교에 입대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직감했다. 김태호 내 딸도 결국 내 소나기에 들어오는구나. 그의 눈에는 승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오른팔인 박선영 중색에 전화를 걸었다. 박선영은 부사관 학교에서 악명 높은 교관이었다. 신병들을 쥐락펴락하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것을 즐겼다. 이준호는 박선영의 그런 잔혹함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녀를 선택했다. 박중사 김미나라는 신병이 곧 입소할 거다. 김태호의 딸이지. 이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네가 알아서 처리해.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완벽하게. 그녀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려. 알겠습니다, 장군님. 제가 어떤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박선영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에게는 이준호 장군의 신임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다. 그의 지시라면 어떤 잔혹한 일이라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 아이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려 동기들 사이에서 고립시키고 철저하게 모욕감을 줘. 그녀의 아버지처럼 스스로 무릎 꿇게 만들어. 이준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악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김미나가 아버지처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길 바랐다. 박선영은 이준호 장군에게서 김미나의 신상 정보를 건네받았다.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군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기록. 하지만 박선영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준호 장군이 이토록 집착하는 신병이라면 분명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김미나가 배속될 부사관학교 제3중대 여군 생활관을 둘러보았다. 이준호 장군이 특별히 공을 들여 만든 곳이었다. 신병들을 훈련시키기보다 굴복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감옥과도 같은 공간. 박선영은 그곳에서 김미나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박선영은 동료 교관들에게 김민에 대해 은밀히 소문을 퍼뜨렸다. 저 아이 집안 배경이 좀 복잡하대. 고위급 장교의 딸인데 사고 쳐서 강제로 입대한 거라더라. 사실과 다른 소문이었지만 이는 다른 교관들이 김미나를 멀리하고 그녀를 짓밟는 데 동참하게 만들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준호 장군은 박선영 중사를 철저히 신뢰했다. 그녀는 그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이준호는 이제 김미나가 부사관 학교라는 지옥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있었다. 김미나는 이미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도끼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이준호 장군이 파놓은 함정 속에서 그들이 모르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무기는 군복이 아니라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었다. 김미나의 입대일이 다가왔다. 그녀는 짐 가방 하나만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평범한 신병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두 눈은 불타는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굳은 결심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미나야, 반드시 살아 돌아와야 해. 엄마, 걱정 마세요. 저는 제가 할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김미나는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싸움을 향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지옥에서 살아남아 그들을 심판할 증거를 찾아내야 했다. 그녀의 입소와 함께 이준호 장군과 박선영 중사의 계획은 실행에 옮겨졌다. 부사관 학교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김미나의 지옥은 시작되었다. 그녀는 이미 감시당하고 있었고 언제든 그들의 손에 의해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부사관 학교에 입소한 김미나의 군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다. 첫날부터 박선영 중사의 타겟이 되었다. 박선영은 다른 훈련병들 앞에서 김미나를 일부러 지목하고 사소한 실수를 트집 잡아 가혹하게 질책했다. 그녀의 목적은 김미나를 다른 훈련병들에게서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김미나 후보생, 너는 왜 이렇게 엉성해?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내 아버지도 군인이었다며 그분 얼굴에 먹칠하는 짓 좀 그만해. 박선영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소리쳤다. 김미나의 아버지가 자살한 군인이라는 소문은 이미 부대 내에 은밀히 퍼져 있었다. 박선영의 선동에 넘어간 몇몇 훈련병들은 김미나를 따돌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미나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훈련 중에도 그녀를 슬쩍 피했다. 식당에서는 그녀의 식판을 밀치거나 생활관에서는 그녀의 침구류에 물을 뿌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김미나는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녀는 아버지를 향한 명예훼손과 자신을 향한 모욕을 들으면서도 결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박선영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김미나, 너는 왜 그렇게 뻣뻣해? 네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잊었어. 너도 그렇게 되고 싶어. 밤이 되면 김미나는 몰래 눈물을 삼켰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향한 다짐을 더욱 굳건히 하는 불씨였다. 그녀는 잠들지 않고 다른 훈련병들이 잠든 사이 몰래 자신의 컴퓨터 해킹 실력을 이용하여
부대 내부망에 접속을 시도했다. 그녀는 박선영 중사와 이준호 장군을 엮을 증거를 찾아내야 했다. 그녀는 부대 내부망에서 박선영 중사와 이준호 장군의 비밀 통화 기록, 그리고 이준호 장군의 특별 지시가 담긴 파일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부대 내부망은 생각보다 보안이 철저했다. 박선영의 가혹 행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김미나는 특별 관리 대상이 되어 야간, 순찰 화장실 청소, 그리고 식당 당번 등 고된 임무를 도맡아야 했다. 그녀의 몸은 지쳐갔지만 정신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박선영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다. 그녀는 박선영의 동선 생활 패턴, 그리고 다른 교관들과의 관계까지 모두 머릿속에 담았다. 박선영은 항상 김민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 들었다. 그것은 그녀의 약점일 수도 있었다. 어느 날 박선영은 김민에게 다른 훈련병들의 훈련 기록을 조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김민아, 너 컴퓨터 잘 다룬다며 이 훈련 기록들 좀 손봐. 실력 없는 애들 점수 좀 올려서 나한테 보고해. 박선영은 자신의 업무 편의를 위해 김민아를 이용하려 했다. 김민아는 박선영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다. 만약 거부한다면 더 큰 보복이 돌아올 것이 뻔했다. 그녀는 박선영의 명령을 따르는 척하며 그녀의 컴퓨터에 몰래 백도어를 심어 놓았다. 이것은 복수를 위한 그녀의 첫 번째 작은 방역이었다. 훈련이 끝난 밤, 김민아는 홀로 생활관에 남아 박선영의 컴퓨터에 접속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이준호 장군과 박선영 중사 사이에 은밀한 통화 기록을 발견했다. 그 기록에는 김태호의 딸을 철저히 짓밟아라는 이준호 장군의 지시가 명확하게 담겨 있었다. 어느덧 3주차 훈련이 지나갔다. 김민아는 매일 밤 박선영 중사의 컴퓨터에 몰래 침투해 이준호 장군과의 통화 기록을 백업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반격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더 결정적인 증거와 이준호 장군을 직접적으로 엮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녀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것은 식사 시간이었다. 박선영은 냉동 육류를 야외에 방치해 해동시키고 있었다. 군대 내 위생 규정은 엄격했고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다. 김민아는 한참을 망설였다. 신병이 상관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다. 불의에 눈 감지 않던 아버지의 고든 모습을.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중사님, 죄송하지만 냉동식품은 실외에 장시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위생 감찰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민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정적이 흘렀다. 식당에 있던 모든 훈련병들과 조교들이 숨을 죽였다. 박선영 중사의 손이 냉동 고기 위에서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민아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뭐라고? 박선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보고합니다. 냉동 육류를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면 식중독 위험. 김민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선영은 냉동 고기를 김민아의 식판 위에 내동댕이 쳤다. 쿵소리와 함께 핏물이 튀었고 그 핏물은 김민아의 군복을 더럽혔다. 야, 김민아. 네가 지금 나한테 가르치려고 들어. 신병 주제 박선영은 김민에게 바짝 다가섰다. 두 사람의 얼굴이 불과 몇 센티미터 앞에서 마주했다. 박선영의 숨결에서는 옅은 알코올 냄새가 났다. 그녀는 근무 중에 몰래 술을 마셨던 것이다. 제가 한 말은 군대 규정에 닥쳐, 규정 이 부대에서는 내가 곧 규정이야. 박선영은 소리쳤다. 그녀는 김민아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손톱이 군복을 파고들 정도로 강한 힘이었다. 김민아는 아픔을 참으며 꼿꼿이 서 있었다. 김민아는 박선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중사님, 저에게 어떤 벌칙을 내리시든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위생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게 이 부대의 모든 인원을 위한 일입니다. 박선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김민아의 당당한 태도가 그녀의 자존심을 긁었다. 그녀는 이 아이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좋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오늘 밤 제대로 교육받을 각오해. 박선영의 입꼬리가 섬뜩하게 올라갔다. 식당에 있던 모든 이들은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감했다.
박선영 중사의 악명은 부대 전체에 퍼져 있었고 그녀에게 찍힌 신병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들은 김미나를 동정했지만 감히 나설 용기는 없었다. 침묵만이 그 공간을 가득 채웠다. 김미나는 박선영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그들의 함정에 걸려들어야 했다. 그녀는 박선영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녀가 자신에게 무엇을 할지 침착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의 일부였다. 그날 밤 점호가 끝난 뒤에도 김미나는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다. 같은 분대 동기인 이수진 후보생이 걱정스럽게 다가왔다. 미나야, 너 괜찮아? 박선영 중사님이 뭐라고 하셨어? 이수진의 눈빛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괜찮아. 그냥 좀 혼날 것 같아. 걱정하지 마. 김미나는 애써 웃어 보였다. 그녀는 이수진을 이 일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이수진은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챙겨주는 유일한 동기였다. 김미나는 이수진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밤 10시 생활관 문이 조용히 열렸다. 박선영 중사가 김미나를 향해 눈짓했다. 가라는 신호였다. 김미나는 떨리는 다리로 생활관을 나섰다. 그녀는 복도를 걸어가며 이수진이 몰래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이수진은 김미나를 지키고 싶었다. 박선영은 김미나를 간부 숙소 뒤편에 있는 낡은 창고로 데려갔다. 그곳은 평소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다. 어둠 속에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희미한 빛을 내뿜었다. 왔구나, 김미나. 오늘 제대로 교육받아 볼까? 박선영의 목소리에는 기묘한 흥분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부사관 조교 몇 명이 서 있었고 모두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김미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오늘 밤 자신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김미나는 저항하려 했지만 박선영은 그녀에게 거침없이 다가갔다. 너 같은 신입이 나한테 대들었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지. 박선영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초록색 군용 테이프를 집어들었다. 김미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중사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김미나는 애원했다. 하지만 박선영은 그녀의 사과를 비웃었다. 이제 와서 너무 늦었어. 네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너도 네 자존심이 죽는 걸 느껴봐야지. 박선영은 김미나의 입에 테이프를 대기 시작했다. 그 순간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이수진은 손으로 입을 막고 충격에 떨고 있었다. 그녀는 감히 나설 수 없었다. 자신 혼자서는 상대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김민에게 더 큰 해를 입힐 수도 있었다. 이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군용 테이프가 김미나의 입을 칭칭 감쌌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김미나는 코로만 숨을 쉬어야 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어서 손목도 꽁꽁 묶였다. 혈액순환이 막히고 손끝이 저려왔다. 입과 손이 묶인 채 김미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박선영은 의자에 앉아 그녀를 내려다보며 낄낄거렸다. 어때? 이제 좀 겸손해졌지. 너 같은 애들 때문에 부대 기강이 무너지는 거야. 네가 이 부대에서 어떤 위치인지 확실히 알았을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김미나의 상태는 악화되었다. 공포와 분노 굴욕감에 호흡이 가빠졌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난 것이다. 얘 상태가 이상한데요. 옆에 있던 조교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연기하는 거겠지. 박선영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과는 달리 김미나는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다. 심한 스트레스와 호흡 곤란으로 몸에 열이 오르기 시작했고 입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그 순간 김미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살아, 돌아와야 해, 미나야. 김미나는 그 말을 되뇌며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야, 김미나, 박선영이 소리쳤지만 그녀는 이미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김미나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던 그 순간 멀리서 몰래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수진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공포에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김미나의 사물함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가족 사진을 떠올렸다.
그 사진 속에는 한때 대한민국 특수부대에서 전설이라 불렸던 여군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김미나 어머니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김지연 특임대 대대장님. 이수진은 김미나의 어머니가 한때 707 특임대 대대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혹시 김미나 후보생 어머니 되십니까? 저는 미나와 같은 분대의 이수진입니다. 지금 미나가 위험합니다. 박선영 중사에게 심각한 가혹 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은 자신이 찍은 흐릿한 사진을 첨부했다. 입과 손이 테이프로 묶인 김미나의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한편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김지연은 딸 미나의 입대 후 소식이 없어 늘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에서 낯선 알림음이 울렸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열어보았다. 그리고 사진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사진 속에는 초록색 군용 테이프로 입과 손이 묶인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딸의 모습이 있었다. 김지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덜컥 떨어졌다. 3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쌓아왔던 모든 냉정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전설적인 여군이 아닌 딸을 잃을 위기에 처한 평범한 어머니였다. 미나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김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지금 미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수진은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다. 지금 간부 숙소 뒤편 창고에 갇혀 있어요. 의식을 잃은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해 보여요. 김지연은 전화를 끊자마자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707 특임대 대대장으로 돌아와 있었다. 분노가 가득했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머리를 굴렸다. 그녀 혼자서는 안 된다. 그녀는 자신과 함께 전장을 누비던 동료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이제 모두 별을 달고 군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밤중에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전화는 육군 중장 서태진 장군에게. 서장군, 나 지연이야. 급해. 화성 부사관 학교로 지금 당장 헬기 3대를 보내줘. 내 딸이 위험해. 서태진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두 번째 전화는 해군 중장 한동욱 장군에게. 한 장군 미안하다. 급한 부탁이다. 내 딸이 군대에서 가혹 행위를 당하고 있어. 지금 바로 화성으로 와줘. 네가 제일 빠르잖아. 한동욱은 망설이지 않았다. 마지막 전화는 공군소장 강민혁 장군에게. 강 소장 긴급 상황이다. 네가 모는 헬기가 필요해. 화성 부사관 학교로 지금 출동해줘. 이준호라는 놈이 일을 벌였어. 강민혁은 이준호라는 이름에 잠시 멈칫했지만 김지연의 다급한 목소리에 즉시 움직였다. 한때 각 군의 에이스였던 3명의 장군들은 김지연의 전화 한 통에 움직였다. 그들은 단순히 딸을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랜 전우를 지키러 가는 것이었고 군의 명예를 더럽힌 이준회에게 복수하러 가는 것이었다. 경기도 화성 부사관학교의 밤은 깊었다. 새벽 2시 당직 사관이었던 소령은 쏟아지는 잠을 참으며 막사 밖을 순찰하고 있었다. 그에게 이 밤은 그저 평범하고 지루한 당직일 뿐이었다. 그는 내일 아침에 따뜻한 커피 한 잔만을 꿈꾸고 있었다. 바로 그때 멀리서 굉음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멀리서 나는 천둥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이내 온몸을 뒤흔드는 진동으로 바뀌었다. 굉금의 정체는 헬기였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니었다. 3대의 거대한 헬기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다가오고 있었다. 당직 사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야, 비상 상황이다. 그는 다급하게 무정이를 들고 소리쳤다. 군용 헬기 3대가 예고 없이 부사관 학교 상공을 선회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헬기들은 정확하게 부대 연병장 위에 착륙했다. 거대한 바람이 일었고 먼지가 흙먼지처럼 휘날렸다. 당직 사관과 황급히 뛰어나온 당직 부사관들은 경계의 태세를 갖추고 헬기를 향해 달려갔다. 그들은 헬기에서 누가 내릴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별이 반짝이는 계급장들이었다. 가장 먼저 내린 이는 예복 차림의 여성이었다.
30년 군 생활의 흔적이 묻어나는 노련한 눈빛, 그리고 중장 계급장이 달린 완벽한 정복 차림. 그녀는 바로 707 특임대 대대장 출신이자 이준호 장군과도 대적할 만한 카리스마를 지닌 김지연이었다. 그녀의 뒤를 이어내린 이들은 모두 예비역 장군들이었다. 육군 작전사령부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서태진 중장 해군, 특수전전단 출신의 한동욱 중장, 그리고 공군 전투기 조종사 출신의 강민혁 소장이었다. 이 세 명의 장군들과 김지연에 합산된 별의 수는 9개였다. 9개의 별이 부사관학교 연병장에 내려선 순간 그곳은 마치 전투의 한복판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당직 사관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이 새벽에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의 위압감에 숨이 막혔다. 김지연이 당직 사관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여기 교육대장 불러. 지금 당장. 그리고 내 딸 김미나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당직 사관은 김지연의 날카로운 눈빛에 무릎이라도 꿇을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다. 아, 알겠습니다. 바로 교육대장을 깨우겠습니다. 당직 사관은 허둥지둥 막사를 향해 달려갔다. 서태진 중장은 한동욱 중장과 강민혁 소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할 일을 시작하자고. 이준호가 어떤 짓을 했는지 철저하게 파헤쳐와야지. 강민혁 소장은 헬기 조종색에 지시를 내렸다. 모든 통신망을 차단해. 이 부대에서 나가는 어떤 신호도 없게 해. 그리고 모든 교관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특히 박선영 중사. 그의 목소리는 냉철했고 지시는 거침없었다. 김지연은 그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동료들은 여전히 최고의 군인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위해 움직여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딸을 잃을 뻔했다는 분노를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미나야, 엄마가 왔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교육대장이 잠이 덜 깬 채로 연병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세 대의 헬기, 그리고 그 헬기에서 내린 3명의 별 그들의 위용에 그는 말문이 막혔다. 무슨 일로, 이 새벽에.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그때 김지연이 그를 향해 차갑게 물었다. 여기 교육대장 맞나? 내 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김미나 후보생 교육대장은 내 딸이라는 말에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김미나 후보생은 그저 평범한 신병 중 한 명이었는데 그녀의 어머니가 장군들과 함께 나타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김지연은 교육대장의 반응을 무시하고 박선영 중사와 조교들이 있는 창고로 향했다. 서태진 중장과 한동욱 중장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들의 발걸음은 거침없고 단호했다.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군인들 같았다. 창고 문이 박살 나듯 열렸을 때 박선영 중사와 조교들은 기겁했다. 그들은 헬기 소리에 이미 놀란 상태였고 자신들의 악행을 숨기기 위해 김미나의 입과 손에 묶었던 테이프를 황급히 풀고 있었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박선영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이 하사의 입과 손을 묶은 사람이 누구냐? 김지연의 목소리가 창고에 울려 퍼졌다. 박선영은 눈앞에 있는 여성이 중장 계급장을 달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김미나가 누군지 그리고 이 여성들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했다. 김지연은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딸에게 달려갔다. 미나야, 미나야. 그녀는 딸의 차가운 몸을 품에 안았다. 그제야 그녀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녀는 박선영을 향해 소리쳤다. 서태진 중장이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위압적인 존재감에 박선영과 조교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너희들이 김미나 후보생에게 가한 모든 행위를 증언해라. 한치의 거짓도 없이. 그렇지 않으면 서태진의 목소리는 차가운 칼날 같았다. 그때 이준호 장군이 교육대장과 함께 창고로 들어섰다. 그는 헬기 소리에 깨어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동시에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게 무슨 짓들입니까? 허락 없이 부대에 진입하다니. 그는 서태진 중장을 향해 소리쳤다. 서태진은 이준호를 노려보았다.
이준호, 네가 한 짓을 우리가 모를 것 같으냐? 네가 김미나 후보생을 이곳으로 보낸 이유, 그리고 박선영 중색에 내린 지시까지 모든 것을 알고 왔다. 서태진의 말에 이준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한동욱 중장이 이준호의 멱살을 잡았다. 이 자식아, 내 놈이 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거야? 내 놈의 더러운 욕심 때문에 무고한 아이가 죽을 뻔했잖아. 한동욱의 분노에 찬 외침이 창고를 뒤흔들었다. 이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부대에 대한 특별 감찰을 실시할 것이다. 이준호 장군, 당신은 모든 직책에서 해임된다. 그리고 김미나 후보생에게 가혹 행위를 한 모든 이들은 군사재판에 회부될 것이다. 서태진 중장이 선언했다. 그의 말은 법이었고 명령이었다. 이준호 장군은 한동욱 중장의 멱살을 잡힌 채로 몸을 떨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야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대신 모든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첫 번째 희생양은 바로 박선영 중사였다. 이건 전부 박선영 중사의 단독 범행입니다. 이준호가 버럭 소리쳤다. 김미나 후보생이 규정 위반을 지적하자 박선영 중사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폭발해서 벌인 일입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의 눈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선영 중사는 이준호의 말에 경악했다. 그녀는 충성을 다했던 상관에게 하루아침에 버림받았다. 장군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부 장군님의 지시대로. 박선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준호는 그녀를 노려보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입 다물어. 이준호, 내가 그렇게 비겁한 인간인 줄은 몰랐다. 서태진 중장이 이준호를 비웃었다. 네가 박선영을 움직였다는 증거는 이미 우리 손에 있다. 네가 보낸 비밀 메시지, 통화 기록까지. 서태진의 말에 이준호의 얼굴은 완전히 잿빛으로 변했다. 하지만 이준호는 마지막 발악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박선영이 평소에도 정신적으로 불안정했고 신병들을 가혹하게 다루는 전적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미 전에도 몇 차례 경고를 받았습니다. 전부 그녀의 문제였습니다. 박선영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이준호 장군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배신이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 깨달았다. 이준호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그녀를 철저히 희생시키려 했다. 김지연은 박선영의 모습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박선영 중사도 결국 권력의 희생양이구나. 그녀는 박선영의 눈물에서 딸 김미나가 겪었던 고통의 파편을 보았다. 권력에 눈이 멀어 타인을 짓밟던 그녀는 이제 스스로 그 권력에 의해 짓밟히고 있었다. 한동욱 중장은 이준호의 멱살을 잡았던 손을 풀었다. 내 놈의 추악한 변명은 군사재판정에서나 해라. 우리는 내 놈이 저지른 짓의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제 내 놈의 군 생활은 끝났다. 한동욱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체념에 가까웠다. 이준호는 결국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서려 있었다. 한때 군의 미래라 불리던 그는 이제 추악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의 몰락은 부사관 학교 전체에 충격을 주었다. 박선영 중사는 수갑이 채워진 채로 끌려나갔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이준호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준호 장군의 비겁한 행동은 그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동료를 배신했다. 그의 행동은 군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악의 불명예였다. 김미나의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아버지의 복수가 이제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이준호 장군의 체포 소식은 새벽이 채 밝기도 전에 부대 전체에 퍼졌다. 모든 간부들은 긴급 소집되었고 부사관 학교는 완전히 마비되었다. 김미나의 가혹 행위는 이제 단순히 한 신병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의 뿌리 깊은 부패를 드러낸 거대한 사건이 되었다. 화성 한양대학교 병원 응급실. 의식을 되찾은 김미나는 하얀 천장을 보며 자신이 겪었던 지옥 같은 밤을 떠올렸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어머니 김지연의 따뜻한 손길에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다. 미나야, 괜찮니?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엄마.
아빠의 복수 아직 끝난 게 아니죠. 김미나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이전보다 더 강한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박선영과 이준호 장군을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다. 아버지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둘러싼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김미나는 어머니 몰래 노트북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그동안 모아왔던 모든 증거 파일을 다시 열어보았다. 이준호 장군과 박선영 중사의 통화 기록, 그리고 그들의 비밀 메시지. 이 모든 것은 그녀의 복수를 위한 중요한 단서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군용 PDA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생전에 그 PDA를 늘 몸에 지니고 다녔었다. 김미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몰래 그 PDA를 챙겨왔고 그 안에는 그녀의 실력으로도 쉽게 해독할 수 없는 암호화된 파일이 숨겨져 있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김미나는 밤새 그 파일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매달렸다. 아빠가 남긴 마지막 흔적, 분명 뭔가 중요한 것이 있을 거야. 그녀의 손끝이 자판 위에서 춤을 추었다. 그리고 새벽녘 마침내 암호가 풀렸다. 파일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아버지 김태호 대령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기록했던 일기장이었다. 일기장에는 이준호 장군의 비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인물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어 있었다. 바로 진우성 상사였다. 진우성 상사나의 가장 믿음직한 동료이자 친구. 하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다. 그는 이준호 장군에게 충성하는 척하며 그의 비리 증거들을 몰래 모으고 있다. 그는 이준호 장군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 그를 믿어도 될까? 김미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진우성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신과 어머니를 가장 먼저 찾아와 위로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준호를 가장 증오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이중성을 의심하고 있었다. 파일의 마지막 기록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진우성 상사가 나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나를 돕겠다고 했지만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준호 장군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 그리고 나를 그 계획에 이용하려 한다. 김미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진우성은 아버지의 죽음을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자신의 출세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했다. 그리고 그녀가 군대에 입대한 것도 이준호 장군뿐만 아니라 진우성의 계획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이 모두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한패였음을 깨달았다. 병원 침대에 누워 김미나는 밤새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진우성 상사가 아버지의 죽음을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또 다른 비수를 꽂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일기장에 담긴 마지막 문장 그는 나를 그 계획에 이용하려 한다는 글귀를 수없이 되뇌었다. 이제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이준호 장군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두 명의 적 이준호와 진우성. 한 명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권력자였고 다른 한 명은 그 죽음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한 위선자였다. 김미나는 그들의 탐욕과 배신을 이용해 그들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복수를 계획했다. 그녀는 페르소나라는 가상의 해커 신분을 만들어냈다. 이 신분으로 그녀는 이준호와 진우성의 컴퓨터에 동시에 접근했다. 그녀는 먼저 이준호 장군의 컴퓨터에 위조된 진우성 상사의 비밀 계획 파일을 심어놓았다. 파일의 내용은 진우성이 이준호를 몰아내기 위해 태경그룹의 비리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동시에 그녀는 진우성의 컴퓨터에는 이준호 장군의 비밀 협박 파일을 만들었다. 그 파일에는 이준호가 진우성을 감시하고 있으며 언제든 그를 토사구팽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미나는 그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에게 칼을 겨누게 만들고 싶었다. 계획은 치밀했다. 그녀는 그들의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이 발견되지 않도록 흔적을 철저히 지웠다. 이준호는 평소에 의심 많은 성격 때문에 이 위조된 파일을 곧이곧대로 믿을 것이고 진우성은 자신의 야심을 들킬까 두려워 먼저 선수를 치려 할 것이다. 김미나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서 이 복수극을 완성하고 싶었다. 그녀는 이준호와 진우성의 추악한 면모를 모두에게 드러내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해야 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쉴 틈 없이 움직였다. 그녀는 이준호 장군과 태경그룹의 은밀한 거래 내역, 그리고 그들이 조작했던 아버지의 뇌물수수 사건의 진짜 증거들을 해킹으로 찾아냈다. 그녀의 복수는 감정적인 분노가 아닌 차가운 증거와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진우성 상사는 이준호 장군을 몰래 감시하며 그를 무너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는 이준호의 곁에서 그의 비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나서는 대신 김미나를 이용해 그를 무너뜨리려 했다. 김미나는 그들의 심리를 모두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서로를 향한 배신감을 느끼고 결국 서로를 파멸시키기 위해 달려들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그들의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지 않고 그들 스스로가 자멸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녀의 계획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이준호와 진우성이라는 두 명의 거대한 적을 동시에 상대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았다. 그녀는 군인이자 해커, 그리고 복수를 꿈꾸는 딸로서 이준호와 진우성에게 동시에 복수의 칼날을 겨누었다. 김미나는 퇴원 후 곧바로 자신의 은신처로 향했다. 그곳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오직 그녀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이준호와 진우성의 비리를 돕던 하수인들의 목록을 펼쳤다. 이제 사냥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이준호 장군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태경그룹의 재무이사 김성진이었다. 김성진은 이준호 장군에게 뇌물을 바치고 군납 사업을 독점해온 인물이었다. 김미나는 그의 개인 컴퓨터에 침투해 모든 비자금 내역과 은밀한 거래 파일들을 빼냈다. 그녀는 그 정보들을 가공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언론사들의 익명으로 제보했다. 태경그룹 재무이사 김성진 육군 이준호 장군에게 억대의 뇌물 제공, 그 대가로 군납 사업 독점 제보를 받은 언론사들은 경쟁적으로 이 기사를 다루기 시작했다. 김성진은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재벌 기업의 임원으로 낙인 찍혔다. 그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이준호 장군의 지시라고 생각했다. 이준호가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믿은 것이다. 다음 목표는 진우성 상사와 결탁해 아버지 김태호 대령을 모함했던 군 검찰관이었다. 그 검찰관은 진우성의 압력에 못 이겨 김태호 대령에게 불리한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다. 김미나는 그 검찰관의 개인 클라우드에 접속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진우성 상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을 찾아냈다. 김태호 대령 건은 확실하게 처리해줘. 내 승진 내가 책임질게. 이메일은 진우성이 검찰관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김미나는 이메일 기록을 언론에 제보하는 대신 군 감찰부에 익명으로 보냈다. 군 감찰부는 이메일 기록을 받고 발칵 뒤집혔다. 군 내부에서 일어난 조작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치기 시작했다. 군 검찰관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고 진우성 상사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김미나는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이준호와 진우성의 동맹이 깨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준호는 김성진의 배신에 분노했고 진우성은 군 감찰부의 수사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했다.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준호 장군의 숨겨진 부동산 비리, 그리고 진우성 상사가 자신의 동료들을 등쳐 출세한 과거 기록들을 모두 찾아냈다. 그녀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하나씩 세상에 드러낼 준비를 마쳤다. 김미나는 그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결국 서로의 목을 조르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의 복수는 그들에게 물리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권력과 명예, 그리고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빼앗는 것이었다. 김성진 이사의 체포와 군 검찰관의 직무 정지 소식은 이준호 장군과 진우성 상사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준호는 김성진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확신했다. 그놈이 감히 날 희생양으로 삼으려 해 이준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동시에 진우성은 군 감찰부의 수사망이 점점 자신을 조여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이준호 장군의 계략이라고 생각했다. 이준호 그 자식이 날 먼저 치려고 해 진우성은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있었다. 하지만 김미나가 보낸 익명의 메시지 하나가 그들의 시선을 돌리게 만들었다. 당신들은 서로가 아닌 제3자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이준호와 진우성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마지못해 비밀리에 접선했다. 이준호 장군님, 이 모든 게 장군님의 지시 아니었습니까? 진우성이 경계하며 물었다. 이준호는 진우성을 노려보며 말했다. 네가 날 배신한 것이 아니었나? 나는 김성진만 처리하려 했을 뿐이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제3자였다. 이준호는 재벌기업 태경그룹의 힘을 이용해 역공을 준비했다. 그는 태경그룹 회장에게 연락해 군 내부의 음해 세력이 태경그룹을 노리고 있다 안고 경고했다. 태경그룹은 이준호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최고의 해커들을 고용했다. 그들은 김미나의 페르소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진우성 또한 자신이 가진 정보력을 총동원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이용해 군 내부에서 자신을 모함하는 세력을 찾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단순했다. 페르소나라는 익명의 해커를 찾아내고 그녀를 조용히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반격은 거셌다. 태경그룹의 해커들은 김미나의 은신처를 파고들기 시작했고 진우성의 정보원은 군 내부망에서 수상한 활동을 포착했다. 김미나의 신상이 곧 드러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김미나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공격을 역이용했다. 그녀는 태경그룹의 해커들이 자신의 위치를 추적할 때마다 일부러 허위 정보를 흘려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김미나는 그들이 자신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마지막이자 가장 결정적인 복수를 준비했다. 그녀는 이준호 장군이 김태호 대령을 모함했을 때 사용했던 조작된 증거 파일과 진우성이 이준호에게 제출했던 가짜 보고서를 모두 확보했다. 김미나는 이제 그들의 모든 죄를 세상에 공표할 준비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준호와 진우성이라는 두 명의 괴물을 동시에 무너뜨릴 가장 화려한 무대를 준비했다. 그들의 권력과 탐욕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모든 이들이 지켜보게 할 작정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김미나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태경그룹 본사 근처의 한 호텔에 비밀리에 기자회견장을 예약했다. 그녀의 어머니 김지연은 딸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그녀를 지지하기로 했다. 네가 옳다고 믿는다면 엄마는 내 편이야. 김지연의 말은 김민에게 큰 힘이 되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익명의 제보자가 육군 이준호 장군의 비리 증거를 폭로한다는 소식에 언론은 촉각을 곤두쓰고 있었다. 이준호 장군과 진우성 상사는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을 향한 음해라고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악의적인 조작입니다. 이준호 장군이 기자들을 향해 소리쳤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진우성 상사도 허세 가득한 표정으로 그를 거들었다. 저희는 결백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 문이 열렸다. 김미나가 들어섰다. 맑고 깨끗한 눈빛, 당당한 걸음걸이. 그녀는 더 이상 공포에 떨던 나약한 신병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완성하러 온 심판자였다. 이준호 장군과 진우성 상사는 김미나를 보고 경악했다. 김미나 후보생 아니, 네가 어떻게 여기에? 이준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그는 김미나가 이미 부대에서 쫓겨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김미나는 두 사람의 표정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장군님, 그리고 진우성 상사님. 두 분이 궁금해하시는 진실을 제가 직접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김미나는 준비해온 노트북을 단상에 올렸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아버지 육군 대령 김태호의 비극적인 죽음과 그 배후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기자들은 일제히 펜을 들었다. 화면에는 이준호 장군과 태경그룹 간의 은밀한 거래 내역이 담긴 파일들이 띄워졌다. 이어 이준호 장군이 박선영 중색에 김미나를 괴롭히라고 지시했던 통화 기록이 재생되었다.
이준호는 얼굴이 붉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진우성 상사가 군 검찰관에게 보냈던 이메일 기록과 아버지 김태호 대령의 일기장이 공개되었다. 진우성 상사는 이준호 장군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제 아버지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김미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기자회견장은 술렁였다. 이준호와 진우성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배신하려 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이준호는 진우성을 노려보았고 진우성은 분노와 당황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이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했다. 김미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두 분은 서로가 서로를 배신했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두 분이 갇힌 지옥은 두 분 스스로의 탐욕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군인의 명예를 지키려 했지만 두 분은 그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김미나의 폭로가 끝나자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은 이준호 장군과 진우성 상사를 향해 질문을 쏟아냈다. 장군님,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까? 진우성 상사님, 김태호 대령님을 모함한 것이 사실입니까? 이준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진우성은 분노와 모멸감에 치를 떨었다. 그들은 서로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동맹은 이미 깨졌고 서로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그들의 파멸은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육군 이준호 장군, 진우성 상사,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들의 등장에 기자회견장은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이준호는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장군이다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이준호와 진우성은 수갑이 채워진 채로 끌려나갔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한때 군의 권력자였던 그들의 모습은 이제 초라하고 비참했다. 김미나는 그들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완성되었다. 군사재판정에서는 이준호 장군과 그를 도왔던 박선영 중사, 그리고 다른 모든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김미나는 증인으로 출석해 그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낱낱이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명확하고 논리적이었으며 그들이 제시한 모든 증거는 그녀의 증언을 뒷받침했다. 박선영 중사는 군사재판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준호 장군에게 버림받았던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후회했다. 저는 이준호 장군님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동정을 얻지 못했다. 그녀의 죄는 너무나 명백했다. 군사재판관은 이준호 장군에게 사형 진우성 상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선영 중사와 다른 공범들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모든 죄인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김미나와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그녀를 도왔던 전설적인 장군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사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김지연은 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복수를 완성했다는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했다. 김미나는 재판이 끝난 후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갔다. 아빠, 이제 편히 잠드세요. 아빠의 명예 제가 되찾았습니다. 아빠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들을 제가 모두 심판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완성한 자의 공허함,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복수가 끝난 후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복수는 끝났다. 이준호와 진우성은 감옥에 갇혔고 박선영 중사는 군복을 벗고 값을 치르게 되었다. 아버지 김태호 대령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하지만 김미나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녀는 복수가 가져올 평화와 행복을 기대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아버지의 죽음은 되돌릴 수 없었고 어머니의 상처 또한 아물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수심이라는 거대한 구멍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자신이 해킹했던 수많은 파일들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고통과 진우성의 비열함, 그리고 이준호의 탐욕이 뒤엉켜 있었다. 김미나는 자신의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싸웠지만 그 과정에서 법을 어겼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용했다. 그녀는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녀는 복수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파괴를 일으킨 것은 아닌지 불안했다. 어느 날 어머니 김지연이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다. 미나야, 복수는 복수일 뿐이야. 아빠가 네가 이렇게 사는 걸 원했을까? 아빠는 네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을 거야.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김미나는 무너졌다. 그녀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엄마,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복수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김미나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복수라는 삶의 목표를 잃고 길을 잃은 아이와 같았다. 어머니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니, 너에게는 남아있는 게 많아. 네가 가진 능력, 네가 깨달은 진실.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해. 네가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겪지 않게 해줘야지. 김미나는 어머니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해킹 능력을 아버지의 복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정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있는 페르소나가 아닌 빛을 향해 나아가는 김미나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군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던 이수진을 찾아갔다. 이수진은 김미나를 보며 반갑게 웃었다. 미나야,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다. 너 정말 대단했어. 그들이 그렇게 큰일을 저지를 줄은 몰랐어. 김미나는 이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현아, 내 덕분에 내가 살아남았어. 그리고 내 덕분에 내가 복수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이수진은 김미나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김미나의 복수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한 군인의 명예와 한 가족의 사랑을 되찾는 과정이었음을 알았다. 김미나는 복수라는 이름의 고통스러운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잊지 않고 그 고통을 다른 사람들의 희망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새로운 막을 열게 될 것이다. 3년의 시간이 흘렀다. 김미나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미나재단이라는 이름의 비영리 단체의 로고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미나재단은 그녀가 설립한 단체였다. 군 내부 비리 부당 해고, 그리고 사회 곳곳에 숨겨진 부패를 고발하고 피해자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녀의 복수심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정의를 위한 불꽃이 되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일 때마다 또 다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녀의 옆에는 이수진이 앉아 있었다. 이수진은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친 후 전역하여 김미나의 뜻에 동참했다. 미나야, 이번 사건도 성공했어. 한 중소기업 대표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때문에 부도 직전에 있었는데 우리가 증거를 찾아내서 언론에 제보했어. 이수진의 목소리에는 뿌듯함이 가득했다. 김미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3년 전에 슬픔 가득했던 미소와는 달랐다. 그것은 삶의 의미를 되찾은 사람의 환한 미소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상처를 다른 이들의 희망으로 만들었다. 어느 날 김미나는 어머니 김지연과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다시 찾았다. 김지연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미나야, 아빠가 참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네가 복수가 아닌 정의를 선택했으니 말이야. 김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닌 행복과 감사함의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진정한 힘은 권력이나 복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진실을 향한 용기, 그리고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한 군인의 비극적인 죽음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위한 새로운 이야기가 되었다. 화성 부사관학교는 완전히 달라졌다.
박선영 중사와 같은 가혹 행위는 사라졌고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그곳의 신병들은 이제 군인의 명예와 인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때 나약한 신병이었던 이제는 강인한 리더가 된 김미나의 이야기가 있었다. 병사 한 명의 입 닥쳐라는 외침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었고 세대의 헬기가 가져온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새로운 정의의 시작이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